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연산군대에 또 간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인물 임사홍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임사홍의 본가는 풍천, 그리고 자는 이의인데요. 임사홍은 좌리공신 임원준의 아들로 1445년인 세종 27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먼저 임사홍의 아버지 임원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임원준은 굉장히 비상한 이 기억력을 가졌고 학문도 깊었으며 시도 잘 지었대요. 그런데 유생 시절 자신의 재주를 과신했던지 과거 시험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치르는 대리 시험을 보다가 발각이 돼서 밀양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큰 죄를 저질렀으니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게 되니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상도 관찰사가 그의 똑똑함과 문장력을 보고 이처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흔히 얻을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미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용서하시어 불러 쓰시기 바랍니다 하며 장계를 올립니다. 이에 세종이 그를 한양으로 불러서 그래요.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며 한번 지어보아라 라고 해서 그가 시를 쫙 지어 보이니 이 녀석 글 꽤나 잘 짓는데 하고는 집현전 찬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세조식이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면서 예문관 직제학으로 임명이 돼서 이 왕의 말과 명령을 글로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준은 원래 의술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의술에 밝으니 의술 공부를 좀 계속 해보거라 라고 세조가 명을 내려서 의술도 배우고 또 지리와 음향의 학문도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당시 양반이 하던 유학 공부와는 좀 다르지만 다방면에 공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유학과 의술의 능통의 유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유학자면서 의술을 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유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임원준은 재주가 뛰어나 세조와 성종의 깊은 총애를 누리면서 의정부 좌찬성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종일품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임원준의 장남으로 태어난 임사홍은 아버지의 다재다능한 자질을 물려받아서 책을 읽으면 모조리 다 기억을 하고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문장력이 정말 아주 뛰어났대요. 거기다가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서 외국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임사홍이 아버지를 닮아서 재주가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임원준이 세종에게 발탁을 될 때 가교 역할을 해주었던 세종의 형 효령대군이 그를 손녀 사이로 맡게 됩니다. 효령대군의 아들 보성군 이갑의 딸과 혼인을 해서 왕실의 사위가 되어 풍성군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군 임사홍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실의 일원이 된 임사홍은 음서로 사제감 사정으로 발탁이 되어서 관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조 11년, 세조 12년에 각각 알성문과 그리고 춘시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워낙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서 명나라와의 외교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두각을 보였으니 왕실의 사위가 된 데다가 똑똑해, 일 잘해 이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착착 밟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홍은 사실 벼슬을 시작한 초반에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의 소신을 가진 젊은 관료였어요. 그래서 사헌부 지비로 임명되어 언간으로 활동할 때는 당대 최고 실세였던 한명회를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하고 또 부정과 부패 앞에서는 할 말을 하는 강직함을 보였습니다. 성종은 이런 임사홍의 모습을 굉장히 높이 사서 그를 총애의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도승지의 자리에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후 이조 판서, 대사관 등의 요직을 맡게 되죠. 그리고 성종 5년에는 임사홍의 장남인 인광죄가 예종의 장녀
현숙공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성종은 사실 예종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자신이 예종의 적장자였던 제한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숙공주와 제한대군을 각별히 좀 아끼는 모습을 보였고 이 두 사람에게 좋은 혼처를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르고 고른 끝에 현숙공주의 남편으로 채택된 이가 임사홍의 장남 임광재였던 겁니다. 자, 공주의 시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사홍의 앞날은 더더욱 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임사홍은 바른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성종에게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비 윤씨를 폐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다른 대신들은 모두 윤씨를 폐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임사홍만이 결사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세자를 봐서라도 폐비는 불가하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이 때문에 임사홍은 미래의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간사한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임사홍은 집안 자체가 엘리트 집안의 부마의 공주의 시아버지의 이런 엄청난 집안인데 성격까지 직설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비판을 직설적으로 해버리니까 사림의 눈의 가시가 됩니다. 특히 장인인 보성군의 손자이자 처조카인 이심원이 이 임사홍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사건건 작은 일들로 임사홍을 탄핵했다고 해요. 이심원과 임사홍은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안 나지만 엄연히 고모부와 처조카 사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심원은 작정하고 고모부인 임사홍과 그 어렵다는 사돈 어르신인 임원준을 말도 안 되는 일로 계속 탄핵을 하는 겁니다. 임사홍이 요즘 대간에서 일을 말하기를 매우 쉽게 하니 다 따를 수 없으며 만일 그 말이 맞지 아니하면 마땅히 꾸짖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고모부가 소인배이고 또 사돈 어르신도 똑같은 부류니까 그를 처벌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보성군 이합과 이위가 성종에게 와서 아유 우리 이심원이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 거니까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이놈을 따끔하게 벌을 내주십시오라고 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심원이 멈추지 않고 임사홍과 임원준을 탄핵하다가 강원도 이천으로 유배를 가기도 하죠. 그런데 임사홍을 싫어했던 것은 그들뿐 아니라 이 살인파들이랑 원관들이 다 싫어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관이 기록을 해두는 것들을 보면 임사홍을 어지간히 싫어했구나라고 것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사홍은 유력한 종친인 효령대군의 아들 보성군의 사위이고 또 젊은 나이에 고속 출세를 했잖아요. 그래서인가 아니면 정말 성격 탓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침없이 발언을 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사홍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성종 9년인 1478년 4월 1일 한성에 갑자기 흑비가 내려요. 이를 불길하게 여긴 신하들이 제이설을 들어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임금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죠. 제이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자연이 재앙이나 이변을 일으켜서 경고를 한다라는 이론으로 이 조선시대에는 자주 신하들이 제이설을 들어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했어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거는 임금이 어떤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근신하고 신하들에게 바른 말을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흑비가 내리긴 했지만 농작물에는 그닥 큰 타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간들이 내린 금주령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던 임사홍이 신이 듣건대 경연에서 대간들이
술을 쓰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술이란 본시 사람이 먹는 물건으로 임금이 큰 재변을 만난 뒤로 몸을 닫고 마음을 번성하며 술을 금하는 것은 사실 한낱 문구,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뻔한 일입니다. 흑비도 때의 운수가 마침 그렇게 된 건데 어찌 그게 제의가 있겠습니까? 단오에 또 여러 제사와 행사가 있어서 술을 올려야 하는데 단오 이전에 술을 금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자연재해 그게 뭐라고 이렇게 임금 때문이라고 그렇게 난리냐. 그거는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다. 그리고 피해도 별로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단오에 술이 필요한데 술을 금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다른 신하들의 주장에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성종은 대간들이 나로 하여금 비록 재변이 없을지라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도록 했으니 그 술 정도 금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오히려 나는 편하다 하면서 이 금주령을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안 받아들이면 또 대간들이 득달같이 막 달려들어서 또 난리를 칠 거니까 아유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게 편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낸 임사홍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일제히 임사홍을 탄핵하기 시작한 거죠. 임사홍이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금을 망치려 든다면 그는 천하의 소인입니다. 임사홍은 하늘의 뜻을 우습게 알고 태폐, 향락, 풍조를 부추기며 대간의 간언을 무시했으니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가 유자강 편에서 현석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현석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었는데 이게 임사홍의 사주로 일어난 일이라는 또 공격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현석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다른 대간들도 현석규가 잘못되었다는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임사홍이 현석규를 몰아내려 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밀고 당기고 하는 끝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간들의 탄핵이 더 격렬해지니까 아유 그래 니네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성종 9년 5월 8일 임사홍을 평안도 의주로 유배 보내게 됩니다. 사실 끝까지 반대하면 유배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종의 마음속에도 폐위 윤씨, 그러니까 윤씨의 폐위를 반대하던 임사홍의 그 괘씸함이 남아있어서 그 속내가 또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사관이 한 기록을 보면 예전에 아첨하는 자들은 요망한 말로 군주에게 말하여 충성으로 간하는 자를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다. 충성된 말과 간하는 말을 비방하는 것은 아첨하는 말로써 스스로 몸을 파는 것이다. 임사홍이 흑비는 때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 하고 화재는 민가에서 실화하여 여러 집이 연달아 탄 것이니 좋게 개의할 것이 없다고 하며 주상을 속였다. 옛날에 아첨하는 말로 스스로 몸을 파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면서 어마어마한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유배형을 받은 임사홍,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배지로 떠났던 것은 아니에요. 며느리 현숙공주가 제발 저희 시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라면서 요청을 하고 시금을 전폐하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홍이 현숙공주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집에 좀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현숙공주가 한참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사홍 말로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한양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대간의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서 결국은 또 유배지로 떠나야 했어요. 그러다가 성종 11년에 유배형에서 이제 사면이 되었고 성종 17년에 이 직첩을 돌려받아서 복권이 되는데 이미 살림 세력들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 그를 견제했기 때문에 성종대에는 내내 더 이상 중앙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종은 그래도 임사홍에 대한 미안함과 총애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성종 19년 절충장군 부호군이라는 관직을 하사하는데요. 종사품이면서 실권 하나 없는 그냥 무반직이에요.
그런데 3, 4가 또 전원이 전부 다 아니되옵니다를 또 외쳤지만 야, 그 정도는 좀 해주자 하면서 성종이 관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자신의 서녀 휘숙옹주와 임사홍의 넷째 아들 임숭제를 혼인시켜요. 장남인 임광재는 예종의 딸 현숙공주와 혼인을 했으니까 왕실과 겹사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임숭제와 희숙공주가 혼인을 하던 밤에 임사홍의 집에 불이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임사홍은 소인이다. 불의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인숭제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해 불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사홍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종이 사망을 하고 그 문제에 연산군이 즉위를 하게 되지요. 임사홍은 연산군대에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가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산군이 가장 총애했던 여동생 휘숙옹주와 그의 남편 임숭제, 그러니까 임사홍의 셋째 아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원이 임숭제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췄대요. 그리고 또 활쏘기랑 말도 제법 잘 타고 해서 연산군이 좋아하는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